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충분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앉아 계세요. 의대 상정도 안 된다는 자, 얘기예요. 앉아. 거예요. 의사일정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이제 가결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와 지금 민주노총 반응이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자체 자국끼리 충돌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파업의 자유를 좀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기존의 사측에서 이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크게 물리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 때문에 제대로 된 파업을 못한다, 제대로 된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인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그 노동법 안에는 실제로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서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시설을 점거했을 때는 파업을 하는 노동자 말고 실제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근로소득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입장이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돈을 벌어가야 되는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주요 시설을 점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란봉투법의 어떤 신호탄이 됐던 다시 한번 이 재논의가 됐던 결정적인 대우조선 해역 문제만 봐도 주요 시설을 점거하면서 전혀 일을 못하게 됐던 상태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우조선 해양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손을 놓고 월급도 못 받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용인하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을 때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어떤 위험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지만 적어도 다른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저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노란봉투법은 지금 현재 이 노동계에서는 진일보되는 그런 법이다. 그동안 솔직히 그 사용자들, 자본가들이죠. 기업들이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본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쪽은 그쪽이잖아요.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파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기업이 어떻게 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해했냐면 이 파업을 하게 되면 당신들한테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죠. 이건 뭐냐면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하지 마. 너희들 돈 없잖아. 너희들 돈도 없으면서 이런 거 파업하면 물릴 거야. 그러면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 파업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불법으로 가는 와중에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원청이 그러니까 사용자가요. 그냥 본인 책임을 안 지려고요. 하도급이나 하청한테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그 하청 업체에서 쓰는 노동자들은 정식 말하자면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책임은 원청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대우들이 있어요. 건설 노동 현장이나 이런 뭐 대우해양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큰 축이에요. 노란봉투법은요. 첫 번째는 말한 대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두 번째 사용자, 원청이 책임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동자에게 조금 약자잖아요. 그래서 약자들에게 조금 더 법이 넓은 범위에서 어떤 권리를 좀 주자라는 법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환노위에서 보면 퇴장해버리잖아요. 거부해버렸잖아요. 또 이것도 대통령께서도 거부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도 이 법이 올라가면 또 거부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그럼 말씀 좀 그 드립니다. 노동 현장의 절실함 물론 이제 목소리 잘 들어야겠습니다만은 가끔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요 시설을 점거한다던가 해서 막대한 손해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 이건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보시면 그 분들이 그런 주요 시설까지 들어가서 불법인 줄 알면서 목숨을 걸고 왜 파업을 할까요? 이 원청들이 그거를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원청들이 나서서 그래 알았어 내가 진짜 사용자니까 당신들이 이리 나와서 뭘 요구해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원청 기업자들이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계속 버틸 때까지 버텨봐. 나중에 엄청난 몇백억대 손해배상은 줄 거야.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그러면은 결국엔 기싸움에서 네.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주들은 그걸 반복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상황을 만드는 상황들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그런 주유시설에 갔던 부분만 지적하는 것들은 전체의 어떤 그 노사 관계에 있어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동안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도 이제 야당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법사위에 상정된 날을 보니까 3월 27일이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도 여야가 좀 세부적인 논의, 좀 협의는 없었습니까? 협의가 없었던 상태로 지금 예. 본회의에 직접 부의가 된 상태여서 아마 훨씬 더 갈등이 격화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그냥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노조법, 현재 있는 노조법과도 충돌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게 글쎄요 말이 될까요? 그리고 아까 뭐 노동자의 처우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노동자의 처우가 당연히 사용자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 같이 망하자는 소리거든요. 게다가 지금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사측에서는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그것이 그 자체로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되는데 이거마저 허물어뜨리겠다는 거는 돈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자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에 있는 이원화 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처리한다는 것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든요. 네. 앞서서 원청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노동시장 이원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만 봐도 하청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만 쉽게 한다? 이건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한 가지- 자, 예. 30일 숙려 기간 지나고 나면은 본회의 표결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민주당 의석수로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또 겪게 되겠죠. 여기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야당도 부담이고 대통령도 부담이고 정부 여당도 부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패턴을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패턴들을 보면 뭐 양국관리법, 그다음에 간호사법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갑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나갔잖아요. 당연히 거부를 하는 것인데 저는 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말 뭐 당무에 개입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좀 당무에 조용히 개입을 하신다면 좀 국민의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수정안이라든지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대표와.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법을 계속 올리면 언제까지 거부권 행사하실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지금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베어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아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업이 손해배상을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손해배상을 이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이 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노란봉투법 노조법하고 크게 부딪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회피 부분들을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조금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게 노동개혁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주말에 고향인 충남 지역 행사에 좀 다수 참석을 했나 보더라고요. 명함을 배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출마하는 지역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정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면서 직접 입장을 물었는데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사회수석은 직능이나 지역이나 사회 종교단체 많은 시민사회들과 시민사회층과 소통하고 의견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총선 출마 여부를 볼 때 이게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업무와 연관된 일이다. 이게 해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저도 뭐 지역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네. 선거관리위원회 굉장히 빡빡합니다. 뭐 다 거의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역시도 사전선거 운동으로 좀 본 것 같긴 한데 강성규 수석이 본인이 지금 전혀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럼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선거 운동 여지가 분명히 있은 건 사실이지만은 본인이 네. 아닌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거대로 믿고 그냥 네. 아닌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마를 안 할 경우에 문제가 안 된다. 네, 출마 예. 그래도 뭐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거대로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뭐 보십니까? 이걸 이제 단독보도한 취재 영상들을 보니까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이 본인의 고향에 가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사전선거 운동, 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선거 운동의 어떤 뭐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뭐 선관위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큰 게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주석이 지금 마음이 콩팥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위도 그렇고요. 노정관계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이런 거 조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향에 가서 나 대통령실에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돼서 자랑하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명함 나눠주고 인사하고 행사 쫓아다니고 그다음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할 일입니까? 예.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강 차원에서는 저는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지 말고 고향 가서 선거운동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 출마를 하시든지 이렇게 판단을 내주셔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선거 운동인이 아니냐 이거 여부보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지금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네. 좋겠다. 자,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